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1학기 근전도 및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김철승이라고 합니다. 작년 2학기 때 보고 또 뵙게 됐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원격 강의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진행할 것은 근전도 검사 학입니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을 갖다가 판명해낼 수 있고 어떤 파형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웠던 인체해부학과 인체생리학 중에서 신경해부학적 생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또 반복을 하고 한 다음에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일주 일시 2시에는 신경계의 해부 생리학적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PT를 보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생리, 신경기능검사학의 챕터 2, 근전도 검사입니다. 주로 근전도 검사를 위한 해부 생리는 주로 말초신경의 구조, 이렇게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인체해부학과 인체생리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신경계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첫 번째 시간은 신경계와 행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의 행동을 보려면 신경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데에 옮겨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 뉴런이 서로 활동을 해야지만이 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주로 구조는 세포체, 핵, 가지돌기, 마리집, 랑베결절, 축삭, 또 축삭 종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죄송합니다. 세포체가 있습니다. 셀바디라고 하고 소마라고 하는데요. 형태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뉴런의 핵심 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 전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수상독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해서 축삭으로 전달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독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외부 뉴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겠죠? 전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여기 축삭종말이 있습니다. 이 축삭종말이 신경전달 물질 여기까지 전달됐겠죠? 그러면 다른 뉴런의 가지로기가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뉴런은 수십만 개, 수억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뉴런 한 개 가지고만 이렇게 그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전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됐겠죠. 전달하면서 우리가 시냅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냅스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몇십 마이크로볼트에서 몇백 마이크로볼트 정도의 어떤 그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축삭입니다. 축삭은 대부분의 포유류 축삭은 대부분 마리집 축삭이라고 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마리집이 이렇게 축삭을 싸고 있으면 이걸 마리집 축삭이라고 하고요. 마리집에 싸고 있지 않으면 민마리집 축삭이라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초유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마리집 축삭 신경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 내부의 중심부는 여러 개의 미세관이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세포체에서 합성된 신경전달 물질이 종말 달중까지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마리들이 있는데요. 이 마리들을 갖다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활동전이가 마리집 부분에 따라 내려오는 동안 점점 약해지다가 이것에서 이온을 고안함으로써 원래 크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리집이 신경전달 물질은요,
이게 마리집이 있으면요. 마리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거든요. 이럴 때 들어오면 그 마리집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전달하면서 부풀어 오는 것이 줄어들고 부풀어 오는 것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 도약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도약전도는 민마리집 같은 경우는 이제 도화선의 원리처럼 이렇게 일치선으로 쭉 가고요. 마리집 축사 같은 경우는 도약전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민마리집 신경섬유, 마리집 신경섬유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국가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민마리집이 도약전도가 빠르냐, 마리집이 도약전도가 빠르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리집이 훨씬 더 도약전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추사 종말입니다. 터미널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추사 종말 아까 전에 어디로 연결된다겠죠?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와 결합한다겠죠. 그래서 그 세포체에서 그 뉴런에서 만들어진 신경전달 물질을 다른 어떤 뉴런에다가 전달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합성된 신경전달 물질을 소당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활동 전이의 도움을 받아 이를 외부로 방출하는 장소가 출삭 종막이 되겠죠. 그러면 시냅스의 구성과 전형 원리입니다. 맞은 시냅스 소랑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뭐가 있다겠죠? 신경전달 물질이 있죠.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적 자극, 외부 자극, 기계적 자극, 전기 자극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탈분국이 일어나겠죠.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세포막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면서 소낭도 터집니다. 소낭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냅스하고 이걸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겠죠. 이 겉옷이 있겠죠. 여기에 수용체가 있고요. 여기에 시냅스 축사종말에 시냅스와 축사종말의 여기 사이를 갖다가 시냅스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시냅스 클레프트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서 이 수용체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합시다. 활동전이가 축사종말에 도착하게 되죠. 축사종말에 시냅스 소낭이 터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하게 되죠.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막의 수용기와 결합을 하게 되고 CMC의 후막에서 막전이 변화가면서 탈분국이 일어나면 흥분을 하게 되고 재분국이 일어나면 억제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 뉴런의 막전이 총합이 흑분유 억제를 넘으면 새로운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전달의 원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가 있다겠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흥분성 시냅스랄지 억제 시냅스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생리학적 작용인 그래서 전기 신호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아마 생리학 부분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분국, 탈분국, 재분국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분국은 안전막전이죠. 탈분국은 막역전전이죠. 그래서 분국 상태는 어떠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막을 이루지만 전기 자극에서 탈분국이 일어나면 세포막을 열 수 있어요. 전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재분국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흥분성이 자제되면서 억제시키면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재분국이 되겠죠. 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국 상태는 세포 외부는 소듐 이온과 염소 이온, 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는 포타슘이 있다. 이건 중요합니다. 세포 외에 뭐가 있다고요? 소듐. 세포 내부는 포타슘이 있다겠죠. 세포막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죠. 세포막 내부는 음이겠죠. 또 여기서 분상은 약 70mV의 전압을 가지고 있죠. 탈분국이 일어납니다. 자극을 주면 탈분 상태인데 소듐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먼저 소듐이 바깥으로 나가고 포타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듐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세포막이 열리겠죠. 열리면서 탈분국이 일어나죠. 영미부 또 양전압을 띠고 흉분성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극대가 되면 40에서 5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열리면서 방출하게 됩니다. 재봉극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재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봉의제를 갖다 억제성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 역치가 활동연이가 일어난 다음에 재봉후전이, 간부전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소듐이 밖에 있고 포타슘이 안에 있죠. 지금 탈분구 상태죠. 탈분구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생리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은 아시트콜린이랄지 노르에프린이랄지 에프레프린, 카테코라민 종류 이런 게 있다고, 또 가바랄지 이런 게 있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시트콜린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죠. 주의, 기억, 각성을 담당하고요. 골격근에는 대부분 이 아세트콜린이 골격근의 먹입니다. 아세트콜린이 없으면 골격근은 수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가 ALS랄지 우리가 근육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세트콜린이 부족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억, 각성, 알츠하이머하고 매우 관련이 높아요. 기억과 관련한 아세트콜린 역할이 많죠. 아세트콜린의 방출이 감소에 소멸돼서 이런 기억의 어떤 단절이 일어납니다. 기억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게 되죠. 여러분 내 머릿속의 지우개 한번 보셨어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정우성과 손예진 나오는 거? 못 보셨다고요? 우리가 내 머릿속에 지워보면 손예진이 계속해서 기억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억이 잊어버려서 메멘토랄지 그런 것 영화 보셨죠?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 얘들이 자꾸 저더러 사람이 아니라 인형에 놀려요. 으악, 인형이 말을 한다. 건반이지만 제페로 할아버지죠. 이렇게 기억의 어떤 단절이 오게 됩니다. 도파민은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은 우리가 파킨슨병하고 관계가 있죠.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은 모노아민 계통의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포체로 주로 뇌줄기에서 여기서 많이 분비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흐르면서 정상 이동하지만 파킨슨병 뉴런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바닥위에서 주로 나오고요. 바닥위에서 도파민 방출이 감소되어 몸이 전율되고 거기와 같은 서행 운동이 어려움 같은 운동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또 가장자리에 이마음 피질로 이게 투사가 돼서 과다 활성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망상증과 같은 정신분열도 이게 도파민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각각의 어떤 근육이랄지 근육이랄지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뇌 부위에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면서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교란작용이 일어나 버립니다. 신경전달 물질 교란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런 정서적이랄지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르에프네프린 뇌에서의 주로 경계 및 각성을 담당하겠죠. 응급 또는 위협 상태에서 보다 더 달치하기 위해서 반응하게 되죠. 기본 조절이 알제리 분비 감소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세로토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은 여러분들이 가장 흥분하거나 좋다나 기분을 고양시켜 주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중추에서 수면 각성 기분 조절해 준 거예요. 분비가 감소하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정상이지만 시간대 안 나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안 나가는데 시간대는 주로 11시, 12시, 1시에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을 12시 이전에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아침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갖다가 기분 좋게 어떻게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글루타메이트가 있습니다.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해서 의미적 기억, 테마에서 의미적 기억을 하게 만들어주고 편도체의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가바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다 흥분성 전달 물질이지만 가바만 뭐라고 했어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죠. 간질이랄지 대전증이라 가지고 요즘에는 헌팅턴 무도병이랄지 막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막 이런
과도한 흥분이 일어난 사람한테 이 가바라는 물질을 투여를 해줍니다. 케카미팔린이랄지 엔도르핀이라는 게 있어요. 뇌인상 아편 물질입니다. 매우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아픔을 갖다가 사라지게 해주는 아편성 물질입니다. 고양이도 웃고 있죠. 이상 신경전달 물질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 1주차 1세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신경해부학적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시인데요. 좀 일찍 끝나서 이시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봅시다. 신경계의 구성입니다. 신경계의 구성, 인간의 신경계는 수백의 끄가 없는 뉴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도 있죠. 그래서 신경계의 구성은 주로 CNS, PNS라고 하죠. 그래서 센트럴 쪽에 러브 시스템, 페리페랄 러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중추계냐 아니면 말초신경계냐로 나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 말초신경계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몸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뇌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뇌를 구분해 보면 사이뇌, 끝뇌, 중뇌, 뒤뇌가 있고요. 대뇌 겉질, 시상, 삼뇌실, 소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뇌는 앞뇌에는 끝뇌하고 사이뇌가 있어요. 그래서 대뇌 방구, 준물체, 뒤뇌가 있고요. 사이뇌에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상, 상하, 후부, 중뇌에는 대뇌 다리, 중덮개, 덮개가 있고요. 마름뇌의 뒤뇌, 마름뇌라는데 뒤뇌는 소뇌, 다리뇌, 숨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척수에는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요. 말초신경에는 들적 누런과 날적 누런이 있죠. 말초신경에 들적 누런과 날적 누런인데 들적은 우리가 들어오는 거고 날적 나가는 건데 들적은 운동입니까? 감각입니까? 들적은 감각이겠죠. 날적은 운동이겠죠. 운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감각, 내장 감각이고요. 날적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뉴런에서 우리가 신경의 흥분 반향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이 컵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컵을 잡으려면 내가 명령을 내려서 컵을 잡은 거죠. 내가 명령해서 컵을 잡은 거죠. 이건 운동이죠. 위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날적 나와야 되죠. 그런데 감각이라는 것은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워서 이 강의실 바닥에다가 앞전을 깔아놨어요. 내가 밟아보시 밟겠어요? 못 밟겠죠. 밟았을 때 이걸 날적 뉴런이 이 통각을 갖다 감지하겠죠. 감각이 감지해서 뇌로 전달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리플렉스 반사 반응에서. 그래서 날적은 감각이고 들적은 뭐예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기 반응 검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후기 반응 검사에서 중요하고 또 정반영법이랄지 역반영법의 감각신경전도 검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뇌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엽은 주로 뭘 담당하냐면 사고를 담당해요. 사고. 또 기억을 담당해요. 이마엽이죠. 여기 앞이고 여기 뒤입니다. 그다음에 마류엽은 감각 통합 및 조작을 담당하고요. 관자엽은 청각을 담당하고 손해는 운동, 협응, 뒤통수는 시각입니다. 관자엽이 하나 봤는데요. 관자엽에서도 평형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마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마엽을 프론탈이라고 하죠. 프론탈. 그 다음에 관자엽을 뭐라고 하죠? 템포랄. 마루엽을 뭐라고 하죠? 페리에탈. 딘토엽을 뭐라고 하죠? 옥시피탈이라고 하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두도 말고 뇌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마엽을 뭐라고 한다? 프론탈. 관자엽을 뭐라고 한다? 템포랄. 그 다음 마루엽을 뭐라고 한다? 페리에탈. 그 다음에 뒤통수를 뭐라고 한다? 옥시피탈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마엽은 뭘 담당한다? 사고, 기억. 관자엽은 뭘 담당한다? 평형과 청각. 마루엽은 몸 감각. 그 다음에 뒤통수엽은 시각을 담당하겠죠. 신경계의 모토의 어떤 운동의 겉질과 몸 감각의 겉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보면 니, 힙, 트렁크, 하지 부분은 가운데에 있겠죠. 그러나 가쪽으로 가면 갈수록 관자엽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죠. shoulder, arm, elbow, wrist, hand, fingers, thumb, neck, brow, eye, face, lip 이렇게 swallowing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예요? 이 가운데가 가운데 영역이 다리의 이쪽 영역은 손이 되겠죠. 손과 팔이 되겠죠. 여기가 뭐예요? 가운데가 다리, 이쪽이 손이 되겠죠. 센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리도 비슷하게 이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마루엽은 1차 몸감각 피질이 있습니다. 마루 연합 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 압각, 진동 감각, 온도 감각, 통각 이런 걸 담당하고요. 몸 감각의 정보를 담당하고 운동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루엽 관자엽입니다. 여기 관자엽입니다. 관자엽은 1차 청각 피질이 있겠죠. 청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관자엽입니다. 오타났습니다. 메리니케 영역에서는 뭐 구어 정보를 문법적 의무적으로 이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어 시각 정보에 대한 지각 가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자엽 쪽에서도 우리가 이마엽에 기억하지만 우리가 관자엽 쪽에서도 기억의 부분을 도움 담당하고 있습니다. 뒤통수역입니다. 뒤통수는 1차 시각 겉질로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죠. 뒤통수 시각이라는데 우리가 앞에서 반다기 하고 앞에서 담당은 아니에요. 반다기에서 뒤통수에서 담당하죠. 어디서 담당한다? 뒤통수에서 담당한다. 뒤통수에서 담당합니다. 뒤통수 담당하고 시각 기억을 갖다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면 뭘 보고 있어요. 보면서 단어를 갖다가 읽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활성화되었죠? 말하면서 보고 있어. 어떤 걸 우리가 말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뒤통수에서 보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히어링 어떤 단어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을 때는 저는 어디가 지금 활성화됐을까요? 말하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활성화됐겠죠. 근데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듣고 있겠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겠죠. 듣고 있는 어디가 활성화되겠어요? 이쪽 관자엽 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자엽이 뭐니까요? 청각이니까. 뒤통수이 뭐예요? 뭘 담당해요? 시각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여러분들 좌방구는 언어 기능이 우세합니다. 근데 우방구는 공간의 동작 능력을 우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세레브랄 임팩션 환자, 임팩션, 세레브랄 임팩션, 뇌경색 환자일지 뇌출혈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좌측에 뇌경색이 있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나 행동은 괜찮습니다. 행동은 괜찮아요. 말은 못하지만 행동은 괜찮아요. 근데 우측에 뇌경색이 온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심해요. 펄시가 심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다방구는 뭘 담당한다고요? 뭐가 우세하다고요? 언어 기능. 그다음에 우방구는 공간 수행, 동작 능력이 우세하게 됩니다. 중추 신경계의 자내당은 신체 반대 측면을 지배한다. 시각 거칠 우측 시야하고 시각 거칠 좌측 시야가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죠. 시교차를 하고 있죠. 이걸 옵틱 클라스만 하고 여기 망막이고요. 이쪽이 옵틱 너브. 여기가 옵틱 라디에이션, 시방선, 시각 겉질이 있는 부위죠. 그래서 좌측 보는 것이 좌측 시야를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합니까? 우측에서 인지를 하게 되죠. 우측 시야는 좌측에서 인지하게 되는 이런 서로 클로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 공간, 좌측과 우측 사이에 뇌들보, 뇌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들보는 거대한 신경다발이 두 개 뇌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뇌들보가 있어요. 여기 신경섬유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섬유들이 뭐냐면 투사섬유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신경섬유들이 이 뇌에서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뇌로 갖다가 한쪽 뇌에서 발생한 걸 다른 뇌로 전달시켜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해마가 있어요. 해마는 무슨 기능이 있죠? 해마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단기 기억이죠. 해마는 무슨 기능? 단기 기능이 되겠죠. 이 단기 기능을 갖다가 단기 기능을 인데 이 단기 기억을 이 투사섬유, 교련섬유 이런 섬유를 통해서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마 옆쪽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뇌들보 안에는 수많은 신경 다발이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게요. 단기 기억 상실증하고 장기 기억 상실증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은 해마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돼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많이 오지만 장기 기억 상실증 같은 경우는 해마는 괜찮습니다. 해마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이 뇌들보에 있는 신경섬유가 부족해서 여기에 신경섬유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해마에 단기가서 장기 가려면 이마 쪽 가야 이마 쪽 못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신체의 좌측을 조절하고 공간 기작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불안한 뇌 언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바닥에 있고 가장자리에 있고 대상에 해마가 있죠. 여기 보면 중추신경계는 여기 와서 불안한 뇌가 있고요. 그래서 편도체, 해마, 대상이 같은데 이건 정서표현, 정서학습 및 기억을 하게 됩니다. 편도체는 뭐예요? 공포반응. 여러분 한번 공포하면 오랫동안 기억하죠. 편도체는 기억의 조각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가 머물러 있다? 기억의 조각들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디 장소에 갔는데 어디 온도 타고 안 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 단서를 찾으면 그 기억이 다시 쪼개진 기억들이 연결돼서 다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 또 여러 프로트 효과라고 것도 있는데요. 냄새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프로트가 뭐가 있냐면 친척이 해준 이모가 고모가 해준 그런 어떤 그 과자에 대한 냄새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죠. 그런데 본인이 커서 그런 어떤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렴풋이 어렸을 때 어떤 이모가 할지 고모가 해줬던 이모가 고모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모가 해줬던 그런 어떤 과자의 어떤 그 기억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죠. 몰랐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편도체에 모여 있습니다. 또 공포의 기억이 있고요. 공포랄지 정서에 의해서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또 편도체란 것은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본능. 여러분들 아가가 태어나서 어떻게 엄마의 젖을 물겠어요?
그렇죠. 쥐 같은 경우는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뱀을 피하겠죠. 근데 쥐의 편도체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뱀한테 달라들어요. 그건 뭐냐면 이 편도체에는 본인이 살아야 될, 본인이 이루어야 할, 뭐 식욕이랄지 성욕이랄지 여러 가지 욕이 있겠죠. 욕구를 갖다가 본능적인 욕구를 갖다가 편도체가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해마는 뭡니까? 당기기를 하겠죠. 해마가 손상되면 뭐가 됩니까? 순행성 기억항기증이 오겠죠. 바닥에게는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킨슨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희상.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매우 수고하셨고요. 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사항일지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난학기에 제가 그 전화번호로 핸드폰번호로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핸드폰 번호랄지 이메일 주소 hippo 숫자 48 하메일.net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시간 잘 진행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차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근육도를 검사하기 위한 해부학적 생리 개념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1주차 일시를 끝내겠습니다.